문 꼭 잠거라. 찬바람 들어오면 할머니 허리 아프대. 아침 8시 정각, 민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댁 현관에 발을 들였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등 뒤로 스멀스멀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이었다. 안쪽 거실에서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민지야, 신발 가지런히 놓아라. 왜 항상 한쪽은 벽에 기대어 놓고 다른 한쪽은 바닥에 그냥 내던지는 거냐? 신발도 예절이야. 그리고 문 꼭 잠거라. 찬바람 들어오면 할머니 허리 아파. 민지는 순간 숨을 멈추고 지적당한 대로 신발을 정리했다. 헐겁게 풀려있던 운동화 끈도 발견하고 다시 꼼꼼하게 묶었다. 현관 잠금 장치를 돌리는 소리가 딸깍하고 울리자 그제야 할머니의 작은 그러나 만족한 한숨 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왔다. 신발이 무슨 군대 제식 훈련이냐. 왼쪽 신발은 90도 각도로, 오른쪽 신발은 85도 각도로. 이건 도대체 무슨 신발 미학이지? 민지는 현관에 완벽하게 정렬된 운동화를 보며 생각했다. 문 잠그는 것도 일일이 지시해야 한다니. 아, 오늘도 시작됐구나. 잔소리 RPG 레벨 1 클리어. 보스는 할머니시군. 민지는 체념하며 거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갔다. 낡은 벽지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늘어선 창가는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거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는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잔소리 3콤보를 엇박자 없이 발사했다. 민지야, 방 좀 치워라. 내 방 들어가면 발 디딜 틈도 없잖아. 불 끄고 자라. 밤늦게까지 불 켜고 자면 눈 나빠진단다. 물건 제자리에 둬라. 책상 위에 옷이랑 가방이랑 필기구가 다 뒤섞여 있으면 어떻게 공부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높낮이를 오가며 마치 잘 연습된 악보처럼 리듬감 있게 쏟아져 나왔다. 민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아버지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내 방은 이미 예술작품인데 왜 치우라는 거지? 민지는 속으로 항변했다. 저건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라 창의적인 혼돈의 미학이야. 책상 위에 놓인 옷은 내일 입을 옷의 미리 보기 전시회고 바닥에 흩어진 필기구는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증거라고. 할아버지는 현대 미술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과 함께 숨을 돌렸다. 아직 아침 8시 5분.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나 활기찼다. 민지의 머릿속에 설치된 가상의 잔소리 미터기는 이미 30%를 돌파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할머니가 밥 먹자 라고 외치자마자 민지는 식탁으로 향했다. 상에는 따끈한 밥, 김치, 된장찌개, 계란말이,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민지가 자리에 앉자마자 할머니의 잔소리 폭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연속 폭격이었다. 민지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국물 떠먹어라. 김치 먹어라. 반찬 남기지 마라. 야채 좀 먹어라. 고기 많이 먹어라. 인스턴트 음식 줄여라. 과자 그만 먹어라. 늦게 먹지 마라. 물 많이 마셔라. 하루에 8컵은 마셔야 해.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지가 밥숟갈을 뜰 때마다 정확한 타이밍으로 터져나왔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사처럼 밥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새로운 식사 규칙이 추가되는 것만 같았다. 이건 식사가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 밥 한 숟가락에 규칙 10개가 따라붙네. 민지는 생각했다. 밥 먹는 동안 뭘 생각해야 하지? 순서를 외워야 하나? 아니면 이 모든 규칙을 한 번에 지키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민지가 계란말이를 집어들자마자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계란은 잘 익혀 먹어야 해. 반숙은 위험하다니까. 그리고 생선은 가시 조심해. 목에 걸리면 큰일 나. 국은 뜨거우니까 불어서 먹어. 나물은 다 먹어. 밥은 꼭 30번 이상 씹어서 먹어라. 소화가 잘 돼. 민지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동작을 멈췄다. 아, 규칙이 20개를 넘었어. 이제 밥 먹는 법을 배우는 건가? 아니면 식사 예절 시험을 보는 건가? 할머니의 잔소리는 마치 무한히 생성되는 것 같아. 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실 것 같단 말이지. 도대체 이 모든 규칙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민지는 천천히 식사를 계속했다.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가능한 모든 규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밥을 30번 씹고 국은 불어서 먹고 생선 가시는 조심하고 반찬은 남기지 않고 이것은 이제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생존 훈련이나 다름없었다. 식사를 마친 민지는 공부방으로 향했다. 자신의 작은 방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책과 노트, 필기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민지는 책상 의자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쳤다. 방금 첫 문제를 풀기 시작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민지야, 공부할 때 집중해라. 딴짓하지 말고 책 좀 읽어라. 공부만 하지 말고 책도 많이 읽어야 머리가 좋아져. 숙제 미루지 마라.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란 말이야. 시험 준비 미리 해라. 벼락치기 하면 절대 안 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보상받아. 할아버지는 방 안을 서성거렸고 민지는 책상에 고개를 받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잔소리는 이제 공부에 관한 철학 강의처럼 들렸다. 목표 오늘 하루 잔소리에서 살아남기.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잔소리를 듣지 않는 방법 찾기. 둘 다 거의 불가능한 미션인데 민지는 한숨 쉬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내가 공부할 때 들어오시지? 내가 딴짓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공부에 집중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됐어. 할아버지의 잔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계속 들리는데 어떻게 집중해? 민지는 문제집을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집중해라, 책 읽어라, 숙제 미루지 마라. 이건 이제 공부가 아니라 잔소리 명상 시간이었다. 민지야, 자세 바로 해라. 허리 구부정하면 키 안 큰다고. 책상도 깨끗이 정리해라. 필기구도 제자리에 놓아라. 공부 계획도 세워야 해. 무작정 공부하지 말고. 시간표 짜서 해. 휴식 시간도 정해놓고 공부해. 쉬엄쉬엄 해야 오래 공부할 수 있어. 할아버지의 추가 잔소리에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공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규칙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자세, 책상 정리, 필기구 정리, 공부 계획, 휴식 시간. 민지는 이곳이 공부방이 아니라 군대 훈련소 같다고 느꼈다. 할아버지는 공부에 대한 박사학위라도 받으신 건가? 아니면 교육학과 교수님이신가? 민지는 생각했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아시다니. 하지만 그 모든 걸 동시에 지키라는 건 정말 불가능해. 자세 바로 하면서 책상 정리하고 필기구 정리하고 공부 계획 세우고 휴식 시간도 지키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민지는 할아버지가 방을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잔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집중해라, 책 읽어라,
숙제 미루지 마라 공부가 아니라 잔소리 리플레이 시간이었다. 점심을 먹고 잠시 쉬는 시간,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순간 부엌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보는 민지를 보고 다시 잔소리를 시작했다. 민지야, 핸드폰 좀 그만 봐라. 눈 나빠진다고. 게임 오래 하지 마라. 게임 중독되면 큰일 나. 컴퓨터 오래 하지 마라. 자세도 나빠지고 눈도 나빠지고. 인터넷만 하지 마라. 나쁜 정보도 많아. SNS에 너무 빠지지 마라. 가짜 뉴스도 많고. 공부할 때 폰 치워라. 공부에 집중 안 돼. 할머니의 말은 핸드폰 사용에 대한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었다. 사용 시간, 목적, 방법, 장소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규칙이 있을 줄이야. 이쯤 되면 핸드폰이 범죄자, 취급인의 민지는 생각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 눈 나빠지고, 게임 중독되고, 자세 나빠지고, 가짜 뉴스 보고, 핸드폰이 정말 이 모든 나쁜 일의 원인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핸드폰 보는 게 싫으신 걸까? 어쨌든 이제 핸드폰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드네. 민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친구에게 답장을 보내야 하는데도 할머니의 눈치가 보였다. 잠시 후 다시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민지야, 폰 자주 보면 뇌가 나빠진다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폰 보면서 걸으면 다칠 수도 있어. 식사할 때 폰 보면 소화도 안 돼. 잠자기 전 폰 보면 잠도 안 와. 폰 빛이 눈에 안 좋아. 이제 핸드폰은 건강의 모든 적이 됐어. 민지는 속으로 탄식했다. 뇌, 집중력, 기억력, 안전, 소화, 수면, 시력, 청각 핸드폰 하나가 인체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 그런데 할머니는 왜 자기는 핸드폰을 자주 보시는 걸까? 할머니 핸드폰은 건강에 좋은 특별 핸드폰인가? 민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핸드폰을 만지는 것조차 두려웠다. 할머니의 잔소리가 핸드폰에 대한 사용 금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민지야, 폰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옛날엔 폰 없이도 다 잘 살았어. 폰 없이 친구들이랑 놀고, 폰 없이 책 읽고, 폰 없이 산책도 하고. 폰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항상 손에 쥐고 있을 필요 없어. 폰에서 눈을 떼면 세상이 더 보일 거야.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에 핸드폰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말대로 폰 없이 세상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친구에게 답장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오후가 깊어지자 민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건강에 대한 잔소리를 시작했다. 민지야,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운동 좀 해라. 자세 똑바로 해라. 눈 아프게 핸드폰 보지 마라. TV 가까이서 보지 마라. 술 줄여라. 담배 피지 마라. 감기 조심해라. 몸 챙겨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할아버지의 건강 잔소리는 마치 건강 강의처럼 들렸다. 수면, 운동, 자세, 시력, 음주, 흡연, 질병 예방 건강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 있었다. 내가 건강보험 광고 모델이냐, 민지는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건강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혹시 할아버지가 의사였던 적이 있으신가? 어쨌든 이 모든 건강 규칙을 동시에 지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그 순간 할아버지가 추가로 말했다. 민지야, 물 많이 마셔라. 하루에 8컵은 마셔야 해. 과일도 많이 먹어라. 야채도 매일 먹어라. 유제품도 먹어라. 견과류도 먹어라. 생선도 자주 먹어라. 곡물도 균형 있게 먹어라.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라. 성장에 좋아. 이제 영양학 강의까지 시작됐네. 민지는 머릿속으로 모든 영양소를 나열했다. 물, 과일, 야채, 유제품, 견과류, 생선, 곡물, 단백질 이건 이제 건강 잔소리가 아니라 영양사 시험이야. 할아버지는 대체 이 모든 영양소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매일 이 모든 걸 다 먹기를 바라시는 걸까? 하루에 5끼를 먹어야 가능한 분량인데. 민지는 할아버지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 민지야, 스트레스 받지 마라. 명상도 해봐라. 웃음도 많이 웃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라. 취미생활도 가져라. 자연도 자주 접해라. 자연이 치유해줘. 이제 정신 건강까지 포함됐어. 민지는 생각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웃음, 긍정적 사고 할아버지는 건강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신체 건강, 영양 건강, 정신 건강까지 모두 커버하고 있어. 이건 이제 잔소리가 아니라 건강 백과사전이야. 하지만 이 모든 걸 일상에서 실천하라는 건 정말 임파서벌 미션인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의 건강 잔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민지야, 정기검진도 받아라. 비타민도 챙겨 먹어라. 자외선도 조심해라. 손도 자주 씻어라. 이도 잘 닦아라. 목욕도 자주 해라. 청결이 건강의 기본이야. 민지는 이제 할아버지의 잔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듣고 있었다.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예방, 영양제, 자외선, 손 씻기, 이 닦기, 목욕 이건 이제 건강 잔소리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지침서였다. 할아버지는 정말 건강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같아. 신체, 영양, 정신, 예방, 위생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커버하고 계셔. 혹시 할아버지가 건강 관련 박사학위라도 받으신 걸까? 민지는 생각했다. 어쨌든 이 모든 건강 규칙을 동시에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민지는 할아버지의 잔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신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신문으로 돌아갔다. 민지는 잠시 숨을 돌렸다. 건강 잔소리 레벨 클리어. 다음은 무엇일까?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지가 식탁을 돕고 있을 때 그 순간 할머니가 인간관계에 대한 잔소리를 시작했다. 민지야, 인사 잘해라. 인사는 예절의 기본이야. 어른 공경해라. 당연한 거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다 널 위해서야.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는 평생 가는 재산이야. 말 조심해라.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야. 남 험담하지 마라. 남의 험담하는 건 제 자신을 깎는 거야. 할머니의 인간관계 잔소리는 마치 인간관계 교과서를 읽는 것 같았다. 예절, 가족관계, 친구관계, 언어생활 인간관계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었다. 이쯤 되면 인간관계 교과서내 민지는 생각했다. 할머니는 인간관계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인사, 공경, 효도, 우정, 언어 예절, 정직, 비방 금지 할머니는 대체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
어쨌든 이 모든 인간관계 규칙을 동시에 지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머니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추가로 말했다. 민지야, 양보도 잘해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해. 배려도 해야 해.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해. 친절도 베풀어라.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감사도 자주 표현해라. 사과도 잘해라. 용서도 베풀어라. 용서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야. 이해도 해야 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존중도 해야 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이제 인간관계의 심화 과정까지 시작됐네. 민지는 생각했다. 양보, 배려, 친절, 감사, 사과, 용서, 이해, 존중 이건 이제 인간관계의 기본을 넘어서서 고급 과정이야. 할머니는 인간관계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단순한 예절을 넘어서서 마음가짐과 태도까지 다루고 계셔. 이건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 강의 같아. 하지만 이 모든 걸 일상에서 실천하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민지는 할머니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 민지야, 인내심도 가져야 해. 겸손도 해야 해. 진실성도 가져야 해. 책임감도 가져야 해. 성실함도 필요해. 신뢰도 주어야 해. 리더십도 발휘해야 해.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할 때도 있어. 이제 인간관계의 모든 덕목을 다 다루고 있네. 민지는 생각했다. 인내, 겸손, 진실성, 책임감, 성실함, 신뢰, 리더십 이건 이제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격 형성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어. 어쨌든 이 모든 인격적 덕목을 동시에 갖추라는 건 정말 임파서벌 미션인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의 잔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민지야, 소통도 잘해야 해. 협력도 해야 해. 갈등도 잘 해결해야 해. 타협도 해야 해. 조화도 이루어야 해. 균형도 맞춰야 해. 조절도 잘해야 해.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해. 민지는 이제 할머니의 잔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듣고 있었다.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소통, 협력, 갈등 해결, 타협, 조화, 균형, 조절 이건 이제 인간관계 잔소리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것에 대한 지침서였다. 할머니는 정말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같아. 혹시 할머니가 사회학 박사학위라도 받으신 걸까? 어쨌든 이 모든 인간관계 규칙과 기술을 동시에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민지는 생각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잔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신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으로 돌아갔다. 민지는 잠시 숨을 돌렸다. 인간관계 잔소리 레벨 클리어. 다음은 무엇일까?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민지가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경제에 대한 잔소리를 시작했다. 민지야, 돈 아껴 써라. 돈은 물처럼 흘러가지만 아껴야 해. 저축해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중요해. 카드 쓰지 마라. 카드는 무서운 거야. 빚 지지 마라. 빚은 평생의 짐이야. 충동 구매하지 마라. 필요한 것만 사야 해. 돈은 모아야 한다. 작은 돈도 아껴라. 함부로 쓰지 마라. 돈은 벌기도 힘들다. 할아버지의 경제 잔소리는 마치 경제 강의를 듣는 것 같았다. 저축, 소비, 계획, 가치인식 경제 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었다. 내 통장 잔고는 이미 0원인데 아껴 쓸 게 없다고요. 민지는 속으로 외쳤다. 할아버지는 경제에 대해 정말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돈의 흐름, 저축의 중요성, 카드의 위험성, 빚의 공포 할아버지는 대체
경제학을 전공하셨던 걸까? 어쨌든 이 모든 경제 규칙을 동시에 지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나는 용돈도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경제 원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아버지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추가로 말했다. 민지야, 투자도 배워야 해. 주식도 공부해라. 부동산도 이해해야 해. 보험도 들어야 해. 세금도 공부해야 해. 환율도 알아야 해. 경제 뉴스도 봐라. 경제 상황을 알아야 해. 물가도 조심해라. 인플레이션도 이해해야 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걸 알아야 해. 이제 경제의 심화 과정까지 시작됐네. 민지는 생각했다. 투자, 주식, 부동산, 보험, 세금, 환율, 경제 뉴스, 물가, 인플레이션 이건 이제 경제의 기본을 넘어서서 고급 과정이야. 할아버지는 경제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단순한 소생활을 넘어서서 투자와 자산 관리까지 다루고 계셔. 이건 경제에 대한 전문가 강의 같아. 하지만 이 모든 걸 내가 알고 실천하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민지는 할아버지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 민지야, 자산 관리도 잘해야 해. 부채도 관리해야 해. 수입과 지출도 관리해야 해. 예산도 세워야 해. 소비 습관도 바꿔야 해. 재테크도 배워야 해. 금융 상품도 공부해야 해. 경제 지식도 쌓아야 해. 경제 공부는 평생 해야 해. 이제 경제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있네. 민지는 생각했다. 자산 관리, 부채 관리, 수입 지출 관리, 예산 세우기, 소비 습관, 재테크, 금융 상품, 경제 지식 이건 이제 경제가 아니라 재무 관리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어. 어쨌든 이 모든 경제 지식과 기술을 동시에 갖추라는 건 정말 임파서벌 미션인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의 잔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민지야, 경제적 자립도 해야 해. 직업도 잘 선택해야 해. 소득도 늘려야 해. 부업도 생각해봐라. 사업도 고려해봐라. 네트워킹도 해야 해. 기회도 잘 잡아야 해. 리스크도 관리해야 해. 민지는 이제 할아버지의 잔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듣고 있었다.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자립, 직업, 소득, 부업, 사업, 네트워킹, 기회, 리스크 이건 이제 경제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 계획의 모든 것에 대한 지침서였다. 할아버지는 정말 경제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같아. 혹시 할아버지가 경제학 박사학위라도 받으신 걸까? 어쨌든 이 모든 경제 지식과 기술을 동시에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민지는 생각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잔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신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신문으로 돌아갔다. 민지는 잠시 숨을 돌렸다. 경제 잔소리 레벨 클리어. 다음은 무엇일까? 밤이 깊어지자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따르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지야, 옛날엔 다 걸어 다녔다. 차도 없었어. 예전엔 먹을 게 귀했다. 쌀 한 톨도 소중했어. 그땐 다 힘들게 살았다. 라디오 듣던 시절이 있었다. 쌀이 귀했다. 밥 한 공기도 소중했어. 전기 없는 집도 많았다. 촛불 아래에서 공부했어. 옛날엔 다 같이 살았다. 이웃끼리 서로 도왔어. 공부하기 힘들었다. 학교도 멀었어. 손으로 다 했다. 기계도 없었어.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는 마치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다. 교통, 식량, 생활 수준, 에너지, 공동체 생활, 교육, 노동 과거 생활의 모든 측면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이쯤 되면 역사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 찍으셔도 되겠다. 민지는 감탄했다. 할머니는 과거의 생활에 대해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 걸어서 다니던 시절, 음식이 귀하던 시절, 힘들게 살던 시절, 이건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할머니는 대체 이 모든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 어쨌든 이 모든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지금의 편리한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져.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머니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추가로 말했다. 민지야, 옛날엔 옷도 소중했다. 새 옷 한 벌 사는 게 큰일이었어. 신발도 몇 켤레 없었다. 장난감도 없었다. 책도 귀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봤어. 연필도 아꼈다. 연필 한 자루를 끝까지 썼어. 종이도 귀했다. 종이 한 장도 소중히 여겼어. 시계도 없었다. 해를 보고 시간을 알았어. 이제 과거의 소유 문화까지 시작됐네. 민지는 생각했다. 옷, 신발, 장난감, 책, 연필, 종이, 시계. 할머니는 과거의 소유 문화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물건의 소중함, 절약의 미덕, 자급자족의 지혜, 이건 과거의 생활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아. 지금의 풍요로운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껴져. 민지는 할머니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 민지야, 옛날엔 풍경도 달랐다. 자연이 더 아름다웠어. 공기도 더 깨끗했어. 물도 더 맛있었어. 냄새도 달랐다. 자연의 냄새가 더 진했어. 밤하늘도 더 아름다웠어. 별이 더 많았어. 사람들도 더 따뜻했다. 이웃끼리 더 친절했어. 마음도 더 평화로웠다. 걱정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 시간도 더 느리게 흘렀다. 하루가 더 길게 느껴졌어. 삶도 더 단순했다. 행복도 더 쉬웠다. 작은 것에도 감사했어. 이제 과거의 자연과 감성까지 다루고 있네. 민지는 생각했다. 풍경, 공기, 물, 계절, 냄새, 소리, 밤하늘, 인간관계, 마음 상태, 시간, 감각, 삶의 방식, 행복의 기준. 할머니는 과거의 삶에 대해 정말 포괄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단순한 회상을 넘어서서 그 시절의 감성과 정서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계셔. 이건 과거의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 같아. 지금의 복잡한 삶 속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돼.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민지야, 옛날엔 꿈도 달랐다. 작은 꿈으로도 행복했어. 희망도 더 순수했어. 믿음도 더 깊었다. 사랑도 더 진실했어. 감정도 더 진했어. 노력도 더 대단했다. 포기하지 않았어. 인내도 더 강했다. 어려움을 이겨냈어. 지혜도 더 많았다. 경험에서 배운 게 많았어. 전통도 더 소중했다. 문화도 더 풍부했다. 민지는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꿈, 희망, 믿음, 사랑, 감정, 노력, 인내, 지혜, 교훈, 전통, 문화,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다. 할머니는 정말 과거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같아. 혹시 할머니가 역사학자이셨던 걸까? 어쨌든 이 모든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지금의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깨닫게 돼.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전달하는 귀한 선물인 것 같아. 민지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신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지는 잠시 숨을 돌렸다.
옛날 이야기 레벨 클리어. 다음은 마지막이었다. 루의 마지막이 되자 할아버지가 민지를 불렀다. 그리고는 인생에 대한 마지막 조언을 시작했다. 민지야,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해.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은 불행의 시작이야. 남을 도와라. 도움을 주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야. 세상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행복해져. 웃으면 복이 온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내가 잘 살아야 한다. 내 행복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행복이야. 마음이 편해야 한다.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해.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 믿음 지켜라. 믿음은 삶의 기둥이야. 할아버지의 덕담은 마치 인생 교훈서를 읽는 것 같았다. 겸손, 욕심 절제, 이타심, 긍정적 사고, 웃음, 건강, 자기 실현, 마음의 평화, 선한 살, 믿음 인생의 핵심 가치들을 모두 담고 있었다. 결론, 오늘 하루 잔소리 100개 클리어. 미션 성공. 민지는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인생에 대해 정말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겸손, 욕심 절제, 이타심 이건 인생의 모든 핵심 가치를 다루고 있어. 어쨌든 이 모든 인생 가치를 동시에 지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이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잘 배웠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추가로 말했다. 민지야,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줘야 해. 용기도 가져야 해. 희망도 잃지 마라. 희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감사도 자주 해야 해. 용서도 잘해야 해. 이해도 넓혀야 해. 존중도 해야 해. 평화도 추구해야 해. 자유도 소중히 여겨야 해. 이제 인생의 심화 가치까지 시작됐네. 민지는 생각했다. 사랑, 용기, 희망, 감사, 용서, 이해, 존중, 평화, 자유 할아버지는 인생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단순한 생활 지침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의 의미까지 다루고 계셔. 이건 인생에 대한 철학 강의 같아. 하지만 이 모든 인생 가치를 지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민지는 할아버지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 민지야, 진실도 추구해야 해. 정의도 지켜야 해. 아름다움도 찾아야 해. 지혜도 쌓아야 해. 진리도 탐구해야 해. 영혼도 생각해야 해. 초월도 추구해야 해. 완성도 향해 노력해야 해. 구원도 생각해야 해. 영생도 추구해야 해. 이제 인생의 궁극적 가치까지 다루고 있네. 민지는 생각했다. 진실, 정의, 아름다움, 지혜, 진리, 영원, 초월, 완성, 구원, 영생 이건 이제 인생의 현실적 가치를 넘어서서 철학적, 종교적 가치까지 다루고 있어. 어쨌든 이 모든 궁극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라는 건 정말 거창한 과제야.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의 덕담은 계속 이어졌다. 민지야, 빛도 되어야 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해. 소금도 되어야 해. 세상을 맛있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해. 포도나무도 되어야 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해. 사랑도 되어야 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민지는 이제 할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빛, 소금, 포도나무, 양, 길, 문, 진리, 생명, 사랑 이건 이제 덕담이 아니라 인생의 사명에 대한 선언이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같아. 혹시 할아버지가 철학자나 신학자이셨던 걸까? 어쨌든 이 모든 인생의 가치와 사명을 동시에 지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민지는 할아버지의 덕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신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지는 잠시 숨을 돌렸다. 덕담 엔딩 레벨 클리어. 이제 하루가 끝났다. 민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하루 동안 들었던 수많은 잔소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머니의 잔소리, 할아버지의 잔소리, 옛날 이야기, 덕담 모든 것이 섞여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민지의 머릿속에 게임 엔딩 화면이 떠올랐다. 잔소리 RPG 손주 민지의 하루. 플레이 타임 16시간 30분 잔소리 수집률 99.9% 미공개 잔소리 1개 획득 실패 최종 레벨 마스터 획득 스킬 경제학 일반 영양학개론 인간관계 철학 구한말 역사 인격 난성론 미션 성공 다음 퀘스트 잔소리 레벨 EX 도전 민지는 피식 웃었다. 힘들었지만 어쩌면 이 모든 잔소리가 자신을 향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의 주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잠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민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 8시 현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 새로운 잔소리 RPG가 또다시 시작될 것이다. 민지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다음 레벨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